원주 사회적 기업에서 배우는 협동과 연대 제6주차 강의는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 선언을 통해 본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국제협동조합 원칙 7원칙에 대한 것하고요. 또 이 7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로치데일 원칙에서부터 이제 국제협동조합 연맹 7원칙까지 연결되는데 그 원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 성립 전후의 역사를 통해서 근대화 과정에서의 그 협동조합 그 창립에 대한 그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이제 국제협동조합 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가운데를 보게 되게 되면 이제 협동조합 정의와 가치와 더불어서 협동조합 원칙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전체적인 이제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그 협동조합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것처럼 이제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협동조합의 가치는 협동조합은 그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하고 있고 그 설립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그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영역들을 이제 정리해 본다면 이제 협동조합의 7원칙은 그 협동조합의 가치를 이제 현장에 적용시키는 방법인데 이제 첫 번째가 제일 원칙이 이제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 제2 원칙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제3원칙이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제4원칙이 자율과 독립, 제5원칙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제6원칙이 협동조합 간의 협동, 제7원칙이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생기게 된 배경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 국제협동조합 연맹 선언은 1995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렸던 그 총회에서 채택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정의, 가치 그리고 7대 원칙에 대해서 설명된 것이어서 결국 이제 전 세계 협동조합의 규범이자 기준이 되어 있고 이제 국가에 따라서는 이제 그 자국의 협동조합법, 정관, 규약 등에 그대로 이 원칙이 반영되기도 했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이제 협동조합이 다양한 역사적 전통의 계승과 협동조합 개념의 정식과 통일화가 필요하게 되게 되면서 각각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을 제공하고 싶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970년대 이후에 협동조합이 도산되거나 일반 기업화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제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이제 그 국제협동조합연맹 혁명이 나오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 가치, 원칙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의 의미와 역할, 협동조합의 가치를 협동조합의 현장에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제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협동조합의 원칙을 아마 대대적으로 수정한 것이 이 협동조합 원칙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약간 상기시켜 보면 협동조합이라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게 되게 되면 협동조합의 주체는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 조합원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거였고, 그 협동조합의 목적을 주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사업체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결사체와 사업체를 포함한 협동조합은 본질이 뭐냐? 아마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그리고 이제 그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서 그 의미와 역할로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본 가치하고 윤리적 가치를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기본 가치로서 이제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연대 이렇게 되어 있고, 윤리적 가치로서는 이제 정직, 공개, 사회 책임, 그 타인 배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이제 분석됐는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일단 기본 가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협동조합이 사업에 임하는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한다, 즉 자조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한다.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이제 협동조합이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도록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게 되고요. 그 모든 조합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그 조합원 임직원과 그 직원,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구성원들인 조합원을 대하는 자세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협동조합이 사회를 대하는 자세는 역시 이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서 그 서로 연대해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서 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자조와 자기 책임은 협동조합이 사업에 임하는 자세, 민주와 평등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공정과 연대는 협동조합이 사회를 대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그 윤리적 가치, 조합원의 가치로서 윤리적 가치를 이제 설명하게 되면,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설립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정직하고 공개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갖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을 윤리적 가치를 기초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그 조합원으로서의 나를 대하는 자세, 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항상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 스스로에 대해서 바르고 굳은 마음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직이라고 하는 윤리적 가치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제 조합원 자신에게 대한 문제고요. 이제 조합원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조합원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공개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조합원 역시 아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아주 투명하게 자기 일을 한다.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일을 한다. 그런 속에서 이제 조합원 사이에 신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조합원 내부에서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 또 동료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일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윤리적 그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조합원 내부의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분들, 그러니까 우리 조합에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이제 이웃분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역시 이제 그 책임감 있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합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도 이제 항상 그 보살피고 배려해야 되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되었을 때, 이제 조합원으로서의 윤리적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원칙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의와 가치를 보게 되면, 이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의미와 역할을 정했을 때 이것을 이제 그 협동조합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실행에 옮길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치에 대한 원칙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요. 이 협동조합 원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협동조합 현장에서 이 현장에 있게 되면 이제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에 대해서 각각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7가지 원칙. 그러니까 내가 그 협동조합의 가치를 갖고 있죠. 기본 가치도 있고 윤리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기본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이제 그 협동조합 현장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성적으로,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그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관계없이, 또 인종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인종이건, 또 정치적 신념이 어떻게 다르건, 또 종교가 얼마큼 차이가 있건 이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지닌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그 조합원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그런 가입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조합을 이제 공개하고 그 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원칙이 될 거고요. 또 이제 그 협동조합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민주적인 조직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민주적이라고 뭐냐면, 이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나 협동조합의 의사가 결정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임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대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선출된 대표자로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조합원에게 이제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초단위에서의 협동조합 조합원은 그 출자금과 상관없이 동등한 투표권, 1인 1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단계에서의 협동조합들도 마찬가지로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조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에 이제 공정하게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자를 했을 때 이제 출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공정하게 참여를 하고요. 또 민주적으로 그걸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 최소한의 자본의 일부는 협동조합의 공동재산으로 만든다. 그 조합원 개개인의 그 자산이 아니고 협동조합의 공동자산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출자 배당이 있었을 경우, 이제 출자금에 따라서 배당할 때에는 조합원은 출자 액수에 따라서 아주 제한된 배당금만 받는다. 왜냐하면 이게 출자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출자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게 뭐죠?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조합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요한 그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위해서 잉여금을 배분하는데, 이제 적어도 일부는 그 준비금을 적립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협동조합의 성장이라든가 양적 성장이라든가 인적 성장을 위해서, 또 신용의 성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일부 자금을 적립을 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협동조합 거래 비율, 이게 이제 이용고잖아요. 이용 정도에 따라서 조합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적 참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활동,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동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제적 참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95년 협동조합 7원칙에서 그 이전과 달리 이 자율과 독립이라고 하는 원칙이 이제 그 바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이죠.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협동조합이 이제 정부를 포함한 다른 조직,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시장 경제와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그런 조직과 이제 약정을 맺거나 이제 외부 자원으로부터 이제 그 자본을 늘리고자 할 때라고 했을 때 이럴 경우에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정부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 가지고 협동조합이 이제 좌지우지되거나 이제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말고 이제 협동조합 조합원의 그 민주적 운영이 일단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또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협동조합이 이제 사회적 경제가 시장 경제하고 같이 병진해 나갈 때, 같이 나아갈 때, 또 정부하고 역할을 협력해 나갈 때, 이럴 때라도 이제 그 협동조합 자체의 민주적 운영, 자율적 운영은 확실히 이제 그 유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1995년을 전후해서 이미 협동조합은 이제 정부와의 협력 관계도 굉장히 잘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여타 시장 경제의 기업들이나 다른 그 주체들, 경제 주체들하고도 충분히 이제 교류를 해가면서 그 활동을 해 나가되 어떤 경우라도 이제 그 협동조합 자체의 민주적 운영과 자율성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1995년도에 신설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원칙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인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도록 조합원, 선출대 임원, 또 경영자 직원에게 항상 교육과 훈련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이제 젊은 세대와 여러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해서 이제 알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자체 조합원이라든가 임직원 그에 대해서만 이제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는 것만 있었는데 이제 1995년도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이때부터 일반 협동조합은 이제 사원칙에서도 이제 정부와 시장 경제의 다른 조직과도 이제 약정을 맺거나 또 외부 자본으로부터 자본을 늘려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협동조합의 본질에 대해서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미래의 그 협동조합 구성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95년도에 들어온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원칙이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 협동조합 활동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지방 차원에서 아니면 전국 차원에서 아니면 그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차원에서 아니면 세계 차원에서 함께 일하게 될 기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조합원 상호 간에 그 서로 이제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또 이제 그 서로의 그 도움이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 운동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대한 얘기고요. 또 이 7원칙도 이제 95년도에 처음 다시 들어왔는데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동의하는 정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앞부분 협동해 보게 되면 이제 전국 차원이라든가 이제 동아시아 차원, 지역 차원이라든가 국제적 차원, 그러니까 세계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도시, 그 마을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 마을과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책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거나 활동이 있을 때 협동조합은 거기에 이제 그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그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협동조합의 7원칙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특히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라고 했을 때 이제 95년도에 새롭게 늘어난 게 뭐냐 하게 되면
그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이게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는 더 이상 그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이전에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 금지에 더해서 이제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그 이전에 그 협동조합이라는 게 이제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게 많았던 데 반해서 이제 여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이제 확대되고 또 주도화되게 되면서 협동조합 내부에서 이제 그 남성 여성 간의 그 성차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게 되게 되면서 성차별 없는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활동하는 그러한 협동조합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성차별 금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종래에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이 이제 그런 분들이 주도했던 것에 반해서 이제는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통해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협동조합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인종차별도 이제 금지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95년도에 이런 조항이 들어온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제2원칙으로서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뭐 그 이전에도 계속 민주적 운영이 있었습니다만 이때 들어와 가지고 이제 민주적 운영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말로만 민주적 운영하는 게 아니라 조합의 정책이 수립되거나 의사 결정할 때를 참여를 해야 되겠다. 참여하는 방식은 뭐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겠고 또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직접 의사를 전달하면서 참여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참여가 있을 텐데 이제는 그 반드시 이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질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조합의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지금 출자금 배당이라든가 이용고 배당에 의해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이제 사업 성과의 일부를 이제 내부 유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이제 많이 되는데요. 아까 이제 출자금 배당이라든가 그 이용고 배당 말고도 하나는 협동조합 자체를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양적 확대도 시켜야 되고 질적 변화도 시켜야 될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자본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런 돈에 필요한 것에 의한 돈들은 이제 공동의 목표로서 이제 정립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다른 활동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지역사회 활동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경제적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이제 자율과 독립의 원칙은 이제 1995년에 처음 들어온 원칙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것이 되냐면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그 이전과 달리 협동조합이 이제 정부를 포함한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을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다. 시장 경제의 다른 조직들과 약정을 맺게 되는 경우도 많고 사회적 경제의 다른 조직들과 약정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경우 활동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확대될 거고요. 또 이제 외부 자원으로부터 이제 자본을 늘리고자 했다. 이제 출자금이 됐건 뭐 어떤 기여금이 됐건 이제 늘리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가령 이제 공무원들과 협동조합 조합원 임원들이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하게 되면서 활동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정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의 재정 운영 원칙이라든가 사업 원칙이 있으니까 자꾸만 이제 정부의 원칙이라든가 자금 운영 원칙을 따라라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라든가 후원인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기업과 후원인이 갖고 있는 뭐 시장 경제적인 운영 원칙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후원자들도 이제 내가
그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 내 뜻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 흔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정부하고의 약정도 하지 않고 또 기업과의 약정도 하지 않는다. 후원자들의 기업 기부금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정부에 의해서 뭐 지원을 받는다, 정책 지원을 받건 인적 지원을 받건 자금 지원을 받건 그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부의 논리라든가 정부 운영의 어떤 원칙들에 의해 가지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흔들리게 되면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995년도에 들어왔던 그 국제협동조합연맹의 그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변화가 가장 도드라진 것이 자율과 동료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의 지배라든가 시장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조합원의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거, 조합원의 자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의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이제 이거는 그 예전부터 이제 조합원, 이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는 항상 교육과 훈련이 들어왔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포메이션, 이제 정보 제공도 했게 됩니다. 누구한테 정보 제공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들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해서 꾸준없이 인포메이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미 그 사원칙에서 보인 것처럼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만의 그 세계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정부의 지원도 받고 또 이제 여타 기업의 지원도 받고 또 이제 그 후원자들의 그 지원도 받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의 외연이 넓어지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사원칙이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와 시장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민주적 운영, 그리고 자율적 운영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러면 그 국가나, 그러니까 정부나 이제 기업이나 후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은 이제 돈도 되고, 이제 인력도 되고, 이제 노하우도, 그러니까 기술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다 제공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끼리 하겠다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충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충돌이라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왜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미래 운영됐을 때 그 얼마만큼 이제 그 조합원의 민주적 운영이라든가 자율적 운영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제 협동조합 7원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이제 그 제6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협동조합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협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다른 협동조합들과도 교류를 하겠죠. 그렇죠? 이제 가령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그 대학 생협이 만들어지면 뭐 상지대 생협이라든가 뭐 강원대 생협이라든가 이러한 강원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 간에 당연히 협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원주나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이게 이제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고, 또 세계적 차원에서 이제 유럽이나 뭐 그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간에 이제 협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합원 내부의 협동뿐만 아니라 그 조합원 간의 협동조합 간의 이제 조합원 간의 그런 협동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원칙으로 제기된 걸 봐서 이미 95년도에서는 이미 세계화가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세계화도 이미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재천명했던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4원칙과 더불어서 제7원칙들이 이제
그 95년도에 이제 새롭게 신설된 원칙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조합원이 동의하는 정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령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 지역이라든가 강원도 지역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제 그 발전에 그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보면 이제 협동조합 조합원 외에도 그 조합원이 아닌 도시 원주 시민들이 많으시겠죠. 강원도민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게 이제 강원도민들이나 원주 시민들에게 무언가 이제 저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하니까 그건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찬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분들도 이제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조합원들 내부에서도 먼저 앞서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줄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1995년도에 이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지켜서 이제 그 마을이나 도시 단위 협동조합 운동이건 이제 국가 단위 협동조합 운동이건 지역 단위 협동조합 운동이건 아니면 그 세계 단위의 그 협동조합 운동이건 뭐 그렇게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협동조합의 세계에 들어가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했던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협동조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의 가치라고 하는 거, 그 기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고, 이제 이렇게 그 윤리적 가치라는 게 뭐냐, 이런 그 기본 가치,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이제 협동조합 현장에서 그것을 이제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칙을 갖고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7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이제 되새겨봐야 될 그러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1995년도부터 딱 하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 로시델 원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국제협동조합연맹 7원칙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 얘기는 이미 아시죠? 로시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세계에서 협동조합의 그 선구자적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원칙인데 그 원칙 로시델 원칙에 보면 이제 1956년도에 보게 되면 이제 로시델 하는 그 로시델에서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원칙을 정했죠. 근데 그 정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서 점포를 개설한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출자금이 아닌 자본을 가지고 점포를 개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자율적 운영, 민주적 운영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합에서 제공하는 식료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양질의 식료품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서로 이제 우리는 그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는데 이 생필품을 제공할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양질의 식료품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료품을 얘기할 때 이제 부피와 중량을 속이지 않는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처 덜 발달됐기 때문에 그 부피와 중량을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속이지 않고 이제 되도록 이제 정직하게 이제 부피와 중량을 재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조합원 내부에서 이뤘던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해서 조합원이 아닌, 그러니까 조합 점포가 아닌 다른 점포들, 시장 점포들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그 시장 가격 그대로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상 판매를 하지 않아서 그 현금 판매만 해서 노동자가 이제 비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치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이제
그 판매가 잘 돼서 잉여금이 생길 때에는 구매액에 따라서 이게 이용고 배당이라는 거죠. 이제 구매한 그 액수에 따라서 이제 조합원에게 나누는 이용고 배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조합원이 이제 잉여금을 이제 받게 되면 이제 출자금 배당이라든가 이제 이용고 배당으로 해서 이제 조합원이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조합은행에 저축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이제 절약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를 하되 대신 이제 출자금에 대한 이자는 5%로 억제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출자금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 정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이제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큰 원칙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운영하는 직장. 그러니까 보면 협동조합은 결사체이면서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하죠. 이 사업체에서 생기는 이익은 이제 직원분들에게 경영자나 그 직원분들에게 이제 임금에 비례해서 이제 그 분배하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합이 일반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장 경제의 기업들하고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체 이익금의 2.5%는 반드시 교육에 충당하도록 한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의, 가치, 원칙, 그 다음에 그 사례별로 대응 방안 이런 것을 다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그 공감대를 통해서 조합원 상호간에 이제 그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교육은 반드시 연결되는 게 교육과 소통인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위 그 정의부터 가치, 원칙, 그리고 이제 현장별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소통의 기반을 굉장히 높이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의 임명이나 의결에 있어서도 이제 출자금의 차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조합원이라면 1인 1표의 민주적 표결권을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가 그 근대화 초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근대화 초기인데, 이럴 때 이제 범죄와 경쟁이 없는 산업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상공을 발전시킨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소매뿐만 아니라 별도로 이제 도매조합을 설립을 해서 끊임없이 이제 양질의 식료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원칙하고 그 13번째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밀접한 원칙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협동조합이 스스로 돕는 정신을 지닌 근면한 사람들에게 도덕과 능력을 보장해주는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초조직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쭉 그 14원칙이 있었는데, 이 14원칙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국제협동조합연맹 1995년 선언에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5개 원칙은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고 2개 원칙은 이제 새로 신설해 가면서 이제 변화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4원칙 자율과 독립,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를 빼고 이제 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 또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또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은 이미 로시데일 원칙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끊임없이 이제 해보고 시행착오 생기면 바꾸고 또 해보고 시행착오 생기면 바꾸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맨 왼쪽이 지금 봤던 로시데일 원칙, 14원칙인데요.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1995년도에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창립되고 난 이후에 이제 한 40여 년이 지나서 이제 1937년도에 이제 협동조합 원칙을 제정하죠. 그럼 이 40년간 어떻게 했을까요? 40년간 원칙에서는 로시데일 원칙을 그대로 계승해서 썼던 거죠. 37년대에 들어가서 이제 서로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죠. 여러분들 역사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영국식, 프랑스식, 독일식 등등 해서 그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들이 있었는데 1937년도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서로 활동을 같이 하게 되니까 이제 원칙을 좀 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4개 원칙을 여기서는 이제 7개 원칙으로 이제 딱 압축해서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운영되어 왔다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1966년 당시에, 이 당시는 어떠냐면 이제 그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막 일어날 때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제 협동조합도 이제 흔들흔들하죠. 그러니까 이제 할 때 이제 협동조합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단위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내부에 이제 자금을 좀 확보를 해서 좀 이게 위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또 협동조합들 사이에서도 이제 좀 약간의 이제 위기에 잘 대처하는 협동조합도 있고 이제 위기에 약한 협동조합들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협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1차 개정이 1966년도에 일어났던 거고요. 이제 2차 개정은 이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제 이렇게 66년도에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70년도 이후에도 이제 협동조합이 자꾸만 이제 민간기업화하고 이제 경쟁에 도태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좀 더 이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살려서 이제 조합원 주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이제 그러려고 하게 된다면 지역사회에 이제 뿌리를 탁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1995년도에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루스델 원칙 중에서 이제 가령 이제 가입 탈퇴 이런 건 다 자유다, 자발적 개설제하고 개방조합원 제도다라고 하는 영역들은 그대로 계속 구정되고요. 이제 37년도 처음 제정됐을 때 이제 외상 판매를 하지 않아서 노동자를 빚지지 않게 한다라고 해서 현금 거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1966년도 이후에서는 이제 현금 거래 여부는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1인 1포제는 계속 유지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경영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크게 변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정책 결정이라든가 의사 결정에 조합원들이 아주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스델 원칙부터 시작을 해서 출자금보다는 이용고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원칙들이었는데 그렇게 이용고 배당하고 출자금 이자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초창기부터 계속 이루어져 나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66년도에 들어가서 자본주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잉여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공동자산들이 좀 설립이 돼서 위기 순간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됐죠. 그리고 이제 37년과 66년도에서 보면 이제 교육 촉진 이거는 뭐 계속 들어왔는데 95년도 들어서 새로 늘어난 게 뭐라고 그랬죠? 정보 제공. 정보 제공하고 교육 훈련의 대상이 다르죠. 교육과 교육 훈련은 누구가 하는 거죠? 조합원 상호 간의 이제 교육과 훈련이고요. 정보 제공은 누구에게? 조합원이 아닌 이제 일반인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끊임없이 계속 내려왔던 그런 원칙이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율과 동질의 원칙과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의 원칙이 이제 95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이런 원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1840년대에 루스델의 공정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00수십 년 동안에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해가면서도 큰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본다면 이러한 원칙이 근대 사회를
이겨내고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이 굉장히 필요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초창기 근대화 초기에 그 로치데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 전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서 로치데일이 성립되기 이전은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 근대화 혁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에 따른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뉴 라나크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뉴 라나크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해보죠. 근데 우회조업을 바탕으로 실험을 해보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로치데일은 요 맨체스터 바로 위쪽 바로 옆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개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경과가 어떻게 되어 있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태동, 약속, 성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쭉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 초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그 산업사회 초기 때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성립이 됐고 발전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소속을 놓게 되었느냐를 따져보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산업사회보다 이제 한층 발달해서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보면 협동조합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도 있고 협동조합의 원칙도 몇 가지 부분 또 좀 더 이제 보완되거나 또 수정될 필요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 말에 가서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산업사회 초기 그럴 때 이제 왜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계사적으로 새롭게 창립되기 시작을 했는가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들을 이제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사회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데 디지털 사회에서는 그러면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변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 전에 이제 상황들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른쪽의 사진을 보기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와트의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아크라이트의 방적기라는 게 있고요, 이제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이제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원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에너지 원하고 에너지 그를 허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변하고 있는 거고, 또 생산 기술도 전환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송수단도 전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생산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공장제 수공업이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가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주문 생산 체제였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측 생산 체제로 바뀐다. 이미 그 이전에는 이제 소비자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생산자가 예측 생산을 하게 되면서 소비를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사회가 됐다. 그 중분 생산에서는 소비가 생산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 생산이 주문을 소비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중에서 생산 방식의 변화의 가장 큰 변화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농업 중심 사회에서 이제 공업 중심 사회로 이제 변화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서 사람들도 이제 그 이전에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 개인의 자유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했던 시점, 경제가 구조가 변하고 있던 시점에 인구는 벌써 이제 영국은 한 3배, 유럽은 2배 정도의 인구가 확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멜더스라고 하는 인구론자들도 이제 세계에 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렇게 산업혁명이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농업사회에서는 이제 주로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 이제 농토가 있는 데서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를 해요? 공장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죠. 그렇죠?
근데 공장은 이제 농촌에 있지 않고 도시에 있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탈농화라고 해서 농촌 인구가 이제 그 도시민으로 변해가는 곳이 생기죠. 왜냐하면 도시에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많은 인구들이 농촌에서 이제 도시로 오게 되다 보니까 도시의 주택이 굉장히 부족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 환경도 굉장히 악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위생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도시의 슬럼화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상수도나 하수도 그리고 오수관로 이런 것이 이제 잘 정비가 안 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 배뇨했던거나 그 배변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제 그 도시에 쌓이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 위생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들이 생기죠. 이런 게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소비자가 주문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예측 생산을 해가지고 그 소비를 시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제조업자, 이제 생산자들이라든가 그 유통하는 상인들이 이제 횡포를 부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자들이 생산을 할 때 우량 상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량 상품도 하게 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유해한 상품들도 계속 제조를 해 나가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문제들 때문에 이제 도시에 왔던 그 아주 도시 빈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좋은 상품을 쓰지 않고 불량 상품을 쓰게 되거나 또 인체 유해한 상품까지도 쓰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상인들은 이제 그 개량을 속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발생시키니까 이제 영양실조나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도시민 사이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동 문제도 이제 그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촌에서 농민이었다가 이제 도시민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게 돼서 이제 노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많이 이제 도시로 몰려오니까 이제 그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렇죠. 그리고 임금도 굉장히 저임금 상태가 되니까 이건 본인이 노동한 것만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그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는 대립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그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실업도 발생도 하게 되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아동 노동과 여성 노동도 이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진 왼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당시 이제 방적 공장과 탄광에서는 이제 그 주로 통로가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좁은 통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니까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나 아이들이 주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레미제라블 영화나 뮤지컬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동 노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여성이나 아동들이 이제 아침 3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평균 19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식사 시간이라든가 휴식 시간이라든가 하는 거는 이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작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피곤해 지친 몸으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계속 생각하니까 이게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을 이제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그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좀 더 이제 굉장히 이상주의자여서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생각들을 이제 현실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상업도시였던 뉴타운, 영국의 뉴타운에서 이제 마구상 겸 철물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아주 재주가 용했나 봐요. 어렸을 때 부모 손을 떠나서 그 맨체스터의 가게 점원과 공장 지배인으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요. 이때 돈을 엄청나게 모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맨체스터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란다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방적 공장을 인수해서 경영을 했으면서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실험을 전개했죠. 이제 그 란다크에서 이렇게 그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서 방적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참 어려운데 그 당시 이제 그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이걸 한번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요 지역은 세계문화유산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로버트 오웬이 여기서 뭐 했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좋은 아파트형 공장들을 쭉 만들어 놓고요. 굉장히 화려하게 깨끗하고 지금 생각해 봐도 아 이게 그 당시 1800년대 건물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깨끗하죠. 그렇죠. 이런 곳에서 이제 이분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자율노동. 그러니까 노동자들 스스로 이제 자율적으로 노동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노동 시간도 이제 평균 17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시켰고 또 아동 노조 중에서 이제 10세 이하의 어린이 노동을 근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시설을 이제 다양한 설치했는데요. 그때 복지시설 중에 하나가 이제 식량 및 생필품 공급을 위한 점포, 그러니까 소비자 생협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여기가 이게 유치원 공간인데, 어린이를 위한 세계 최초의 유치원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 주거용 주택을 건설을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뉴 라나크에서 이제 협동조합 공동체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해당 지역의 노동자들이나 도시민들은 오웬에 대해서 이제 오웬은 가난한 이들 속의 부자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웬은 보통의 이제 노동자들을 오합지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모습이었다. 오합지졸이 아니라 뭔가 가능성, 희망이 있는 사람, 노동자로서 대우를 해줬던 것은 굉장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웬의 입술에서는 냉소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에도 멸시가 없었다. 항상 존중하고 이제 배려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뉴 라나크 운동은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성과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런 건 하나의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우회조합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프렌들리 소사이어티가 우회조합인데, 이건 일종의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개예요,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푼돈을 모아가지고 목돈을 쓸 기회가 있죠. 그때 언제냐면 주로 이제 질병이나 상해일 경우, 이제 실업과 퇴직일 때, 그다음에 이제 죽거나 출산하거나 이제 육아하거나 고령자 소발일 경우에는 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목돈이 필요한 사람 순서대로 해서 그 사람한테 먼저 주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푼돈으로 계속 걔를 계속 끊임없이 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목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대주는 이런 개가 이제 한국에서는 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그걸 우회조합이라고 프렌들리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17세기부터 내려오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내려왔던 이제 영국 노동자들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근데 숙련된 장인들끼리 상호 부조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계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조합원들의 기금을 모으죠. 그러니까 모아진 기금으로서 이제 조합원과 그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복지 혜택이 필요할 때, 아까 말씀드린 질병, 상해, 실업, 퇴직, 사망, 출산, 육아, 고령자 수발일 경우에 이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뜻으로 이제 머리를 잘 써서 이제 만들어진 거였었는데, 이게 이제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이분이 윌리엄 킹인데, 윌리엄 킹의 영향으로서 이제 1840년, 30년대에서는 거의 250개의 우회조합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우회조합의 기금으로서 이제 소매점포가 250개 정도가 이제 조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 결정했던 소매 점포가 이제 대부분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파산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이제 뜻은 굉장히 좋았는데 뭐가 문제였느냐면 이제 외상 판매가 많았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외상을 접으면 아시겠지만 외상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외상을 많이 하죠. 외상을 하게 된 다음에 그걸 이제 나중에 갚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외상을 하다 보면 이제 그걸 느낄 텐데, 외상한 것을 외상을 갚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회조합이 개설했던 협동조합 소매 점포들이 대부분 자금이 소실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파산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원칙 속에서 보면 이제 조합을 하게 됐을 때 뭐가 생기죠? 아까 설명했지만 외상 판매는 안 된다. 외상 판매 대신에 이제 현금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원칙은 바로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웬과 윌리엄 킹 등의 활동, 우회조합의 활동을 이제 경험 삼아서 이제 로시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로시데일은 이제 맨체스터 바로 위에 있는 그런 도시이고요. 인구는 약 21만 명. 지금 원주 인구가 34만 명이니까 아마 그보다 좀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되기 이전에 원주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됐으니까 아마 그런 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이제 공정 선구자 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계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1844년에 로시데일의 모직 산업이 굉장히 호황이 이루어집니다. 모직 산업이 호황되고 판매가 잘 되니까 이익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이제 그 혜택을 나누어 달라고 이제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고 이제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동맹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이 경영자들, 고용자들은 이제 노동자 요구를 이제 차일피일 미루죠. 임금 인상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이제 직장 폐쇄를 단행해 버리게 합니다. 뭐 늘 보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노한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 등으로 대응했으나 이제 계속 문제가 이제 노동자 간의 분열만 조장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노동자들은 이제 대량 해고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대량 해고된 실직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방안들이 논의가 됐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안들도 논의가 되어 있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필품을 비롯해서 이제 협동조합을 일단은 구성을 해서 이제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생필품 점포를 개설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직하거나 이제 낮은 임금으로 고생하는 조합원들에게서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이제 물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일도 하고요. 또 이제 같은 방식으로서 이제 실질적으로 물품 생산이 어렵다, 상품 생산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토지를 구입하거나 빌려서 일단 경제화해서 실직 상태를 이겨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저임금 받는 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이게 되도록 이제 조합원 스스로의 생산 능력, 분배 능력뿐만이 아니라 교육 및 정치적 역량을 좀 키운다. 이렇게 해서 공통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하는 협동체를 건설하거나 이제 이러한 목적으로 협동체를 건설하려고 하는 다른 협동조합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할 거를 계획하면서 이제 로시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분들이 깨닫는 거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거의 어렵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서로 돕는 거, 상호자조만이 이제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으로서 이제 축적을 하게 되죠. 이제 신뢰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산의 조직화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생필품을 계속 써야 되니까 소비를 조직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바로 이제 조직된 소비의 힘을 가지고 이제 생산을 변화시키는 거죠. 즉, 내가 이런 물품이 필요하니까 이 물품에 맞게 소비를 생산을 해라고 하게 되면서 이미 요 시대에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그 이전에 주문 생산에서 예측 생산으로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측 생산은 주도권을 누가 진다고 그랬죠? 그건 이제 생산자가 지게 되죠.
경영자, 고용인들이 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소비자가 이제 그 주문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문 생산과 예측 생산이 충돌하게 만들게 되면서 이제 주문 생산의 우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활협동조합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의 힘으로 생산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돼서 이제 조합원 상호 간에 이제 서로 돕는 거, 자기가 소비도 조직화하고 또 조직화했던 소비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외부 생산자도 변화시키는 것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 노동자들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로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게 되니까 그 처음에 그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3명의 자원봉사자가 마을의 3구역을 나누어서 매주 일요일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요일마다 이제 32km를 순회하면서 2페이스 정도로 이제 나중에 3페이스가 됐는데 이런 정도의 금액을 이제 출자금으로 모으는 거죠. 이렇게 모아진 금액을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28명의 선구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1844년 8월 11일 날 15일인지 10일인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협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생필품 점포를 개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자금이 또 어느 정도 계속 모아겠죠.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32km 순회하면서 2페이스씩 출자금을 조성을 계속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그 1844년 11월, 그러니까 8월 11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석 달도 안 돼서 이제 시내 창고에 이제 1층 한 구석을 이제 연간 10파운드의 세로서 이제 빌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필품 점포를 이제 개설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세로 빌려서 이제 수리를 하고 이제 물품을 갖추어서 마침내 1844년 12월 21일 그러니까 이제 그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그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넉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소량의 밀가루, 버터, 설탕, 오트밀, 양초 등을 진철 판매하는 점포를 마침내 오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사진을 보면 그 로스데이를 처음 만든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상품들, 그 내부 시설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그 태동을 해서, 그러니까 1844년 12월 21일 날 이제 점포를 오픈한 거죠. 네,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판매량을 넣는다. 장사를 잘 달게 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원칙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단은 품질과 계량을 정확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정확히 계량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디스카운트 판매를 하지 않는다, 할인 판매를 하지 않는다, 항상 정상 가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원칙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판매할 물건을 받았을 때 대금은 즉시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잉여금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칙이 또 나오는데 이용 정도에 비례해서 이제 배분한다. 이용고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용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잉여금을 이제 분배를 해주게 되고 대신에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저금리, 그러니까 3.5% 이자에 붙여서 이제 지불하는 거니까 3.5%는 거의 이자로서 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금리로서 출자금을 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다가 이제 1950년도에 이거를 이제 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합원하고 이제 시장 상인들하고 경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가로 판매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해서 이제 시장 상인들하고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제 가격은 이제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지만 품질은 최우선순위로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품질로 경쟁을 한다. 그리고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정확한 계량으로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이제 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출자금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주식별로 이렇게 그 발언권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조합원들은 1인 1표로서 이제 민주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50년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누구든지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그 차별받지 않고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정하는 거죠. 그 협동조합 조합원은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사상이 다른 사람으로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조합원 된 사람들은 이제 조합의 그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에 1인 1표로서 아주 민주적으로 참여해서 결정을 해 나간다. 이런 큰 원칙을 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쭉 봤던 1856년에 로치데일 14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44년부터 시작을 해서 56년, 그러니까 12년 만에 이제 그 굉장히 큰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로치데일 공정의 선구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의 의의를 보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그 협동조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되고요. 그 서민대중의 자조, 상호부조, 민주적 운영이 강조됐고요. 또 이제 경제적 행위하고 사회적 행위가 서로 통합되고, 또 협동조합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담게 되어서 이것이 이제 1995년에 그 협동조합 원칙에 큰 골격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을 볼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44년 12월 22일 날 점포를 오픈을 하고요. 점점 이제 그 2년 후에 고기 판매하고 또 창고 전체를 임대해서 점포를 늘리고 또 제품 공장을 오픈해서 이제 그 또 빵 가게나 이런 것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고, 또 1851년에는 이제 낮 시간에도 이제 종일 오픈할 수 있게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발과 의류도 이제 생산 판매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54년도, 그러니까 창립 10주년에 대해서는 이제 면과 모직물도 생산하게 되어서, 비로소 이제 생산협동조합도 설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63년도에서는 이제 도매협동조합도 설립이 되고, 67년도에서는 이제 공제조합이 설립이 돼서, 이제 창립 29주년 때에는 이제 그 독자은행을 또 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40주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성협동조합이 설립이 돼서 여성의 건강, 모성, 이제 참정권 운동이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해서 그 여성 참정권을 이제 확보해 나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1917년에 이제 협동당이라고 하는 당을 창당을 하게 되고, 2년 후에는 협동조합 대학을 설립하게 되면서 이제 당과 학교 그리고 이제 생산자가 모두 이제 일치화되는 그렇게 하는 걸로 성장을 했는데, 이게 성장이 얼마만큼 이제 그 빠르게 됐느냐, 그러니까 원칙을 잘 세우고 철학을 잘 세우고 또 실행을 잘 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을 했느냐를 보게 되면, 실제 이제 그 44년하고 54년도를 보게 되면 이제 10주년이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조합원은 이제 44년도에 28명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 54년도에서 이제 900명으로 확대가 되고요. 또 출자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그 28파운드로 시작을 됐는데, 이제 10년 만에 이제 그 7,172파운드로 확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출자금이 성장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조합원이 이렇게 늘었으니까 28명이 그때는 이제 1파운드씩으로 했는데, 이때는 이제 한 1인당 한 10파운드가 조금 못 미치게 1인당 8파운드 8파운드 정도를 이제 내게 됐네. 그 출자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성장을 했고,
이에 따라서 매출은 이제 45년도에 이제 710파운드였다가 이제 33,000파운드로 늘어나는 거죠. 출자액에 대해서 거의 4.5배 정도 이제 매출액을 갖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잉여금도 이제 착실하게 모아져서 이 잉여금이 이제 이용고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출자금 배당, 그 사내유보금으로 이제 쭉 확보될 수 있는 금액들이 되어서 10년 사이에 이렇게 큰 성장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1년 만에 이제 500명이 늘고 뭐 출자금액도 엄청 늘고 엄청 늘죠. 초창기 10년 아니 어떻게 본다면 초창기에 그 한 5년 정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의 미래는 굉장히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협동조합의 원칙이 잘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치데일의 협동조합 원칙이 이제 그 100여 년이 지나서 1995년에 이제 그 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 연맹의 그 협동조합 원칙을 정할 때 중요한 골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백수십 년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원칙에 충실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협동조합의 원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요. 협동조합의 원칙을 공부했고요. 원칙을 공부할 때는 이제 정의와 그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가치가 이제 구현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설명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로치데일 원칙부터 시작해서 1995년 원칙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로치데일 공정송부자 조합에 대해서 그 송부자 조합이 만들어지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들, 성립 전후에 대한 상황을 쭉 보셨는데 어때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 국제적 기준에 입각해서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 역사를 이제 그 아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토대는 갖추어졌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정의, 가치, 원칙인데 굉장히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성껏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